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영상으로 여러분들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배부해 준 그 교재를 펴고 필기도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노인 자원봉사 회원 소양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원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자원봉사를 해본 경험이 있다. 나는 자원봉사 활동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나는 자원봉사 그룹에 대해서 알고 있다. 여러분 이 중에 어떤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자원봉사는 어떤 것일까요?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남을 도와주고 또 선행을 한 일이라면 손해보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1 더하기 1은 2다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답이 2밖에 없다고 하면은 이것은 정말 진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답이 2 이외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수개구리 한 마리가 암개구리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많은 알을 낳고 또 올챙이가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수개구리 1 더하기 암개구리 1은 무한대가 될 수 있겠죠. 우리는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는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우리는 버려야 될 것입니다. 자원봉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누면 작아진다. 나누면 손해보는 일이다. 나누면 희생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자, 그러면 지금 동영상을 한 편 보겠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자, 여러분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하는 자를 찾아다녀야 하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남을 먼저 대접하라고 역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누어 주라 그리면 더 풍성하리라 하는 것이 자원봉사의 정신입니다. 장수 부부 423상을 대상으로 해서 남을 돕고 난 뒤에 신체적인 그 변화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마음속에 뿌듯함을 느끼게 됐고 혈압과 콜레스테롤이 낮아지고 엔돌핀이 정상치보다도 3배나 높아졌다 하는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1988년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과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했는데 데레사 순녀 활동 영상만 보여줬는데 간접적인 어떤 체험에도 불구하고 인체의 면역 기능이 크게 향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원봉사는 남을 돕는 행동입니다. 남을 돕는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건강을 지켜준다고 할 것 같으면 자원봉사를 안 하는 사람이 없겠죠.
자, 현명한 이기주의자가 되는 법입니다. 남을 도울 때 가장 덕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죠. 최고의 행복을 얻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기 자신이 되겠습니다. 행복한 삶으로 가는 최선의 길은 남을 섬기고 나누어 주는 것이 되겠지요. 이것이 현명한 이기주의자가 되는 지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들이 생각할 목차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자원봉사에 대해서 먼저 자원봉사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고, 그 다음에 자원봉사에 대한 여러 가지의 절차라든지 우리를 돕고 있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봉사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볼게요. 자원봉사라고 하는 그 어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것이죠. 브론타스라고 하는 그런 말에서 나왔는데, 이것이 보런티어, 즉 자원봉사자라 하는 말로 오늘날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자의 어원을 우리가 살펴보면 스스로 자자에 원할 원자, 받들 봉자, 섬길 사자입니다. 이것은 즉 뭐냐 하면 스스로 원해서 다른 사람을 받들고 섬긴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자원봉사는 스스로 원해서 다른 사람을 받들어 섬긴다 하는 것이다 하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의 특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특성에는 자발성, 공익성, 무보수성, 지속성이 있는데 이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원해서 하기 때문에 자발성이죠. 내가 원하니까 무보수성이죠. 받으니까 공익성이죠. 그리고 이거는 섬기는 것은 지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성. 이 네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씩 생각해 볼까요?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유로운 의사로 이제 시간이나 재능이나 경험을 나누는 활동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무보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보상은 없습니다.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이고 파생적인 이익은 너무나 많습니다. 보람을 느끼게 되고 성취감을 가지게 되고 자아실현이 되고 자기 발견을 하고 새 경험을 얻게 되고 새로운 만남이나 행복감을 느끼게 되고 면역성이 정진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수명이 6년에서 14년까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공익성은 개인의 영리가 아닌 이웃과 사회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폭포라고 일하면은 계속해서 물이 내려야 폭포가 될 수 있죠. 비 올 때만 물이 내리고 만약에 비가 오지 않으면은 폭포가 물이 안 내려온다 그랬더니 폭포가 아니죠. 이와 같이 자원봉사도 정기적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야 자원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의 특성은 우리 네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즐기고 나누고 함께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왜 그러면 자원봉사가 필요하냐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핵가족이 지금 되어 있죠. 독거노인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또 산업사회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주체성이 상실하게 되고 인간 간의 교류라든지 그런 충족감이 요구됩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전통적인 가족 기능이 아주 약화가 됐죠. 그러니까 돌볼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니까 서비스 욕구가 정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적인 제도적인 서비스의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의 어떤 복지 정책이나 예산이나 이런 것이 무한정이 아니고 그것이 모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도적인 서비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가 필요한 것이죠. 사회복지의 전문 인력도 부족한 것이죠. 찾아가서 이제
돌보는 여러 가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돌봄을 받는 사람들도 아주 만족감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또 사회 문제도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게 되지요. 이것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는 자원봉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효과적인 이 복지를 우리가 시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복지 이념이 필요한데 이것이 함께 하는 복지, 이런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복지 이념에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함께 지역사회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그런 것이 자원봉사가 이루어야 할 일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죠. 또 노인들의 소외감이나 주체성 상실로 인해서 심리적인 어떤 충족감이 아주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걸 얻고자 한다고 하면은 그런 노인들에게 여유 시간이 가장 많은 노인들에게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도록 해서 이러한 것을 해소시켜 주자 하는 그런 것이 자원봉사 활동으로서 이루어지게 되죠. 일체만 노인 시대에 나눔이 필요한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이제 전환하게 됨으로 인해서 평생 현역 사회의 실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눔의 삶이고 이로 인해서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즉 말하자면 100세 시대의 대안으로서는 봉사활동이 우리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원봉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한 4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이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하고 인간 존중, 인간 안보, 사회적인 연대성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초기의 사회복지 서비스라고 하면은 사회사업가가 주로 맡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래 한 일이 주로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이 자원봉사 활동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에게 행복을 줄 수 없고 일부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라야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우리 자원봉사의 그 정신이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베풀어주고 동정하는 그런 자선 사업이 아니고 인간이 인간을 소외와 멸시에서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인간 존중의 사상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함께 살고 서로 배우고 같이 성장하는 인간 존중의 정신이 이 자원봉사에서 있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의 의미는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처음에 누구를 위해서 주는 자선이었었죠. 그러나 점차적으로 누구와 함께하는 양방향의 호혜로 바뀌게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선은 제공자나 수혜자가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자선이나 시혜였습니다. 그러나 자원봉사는 제공자와 수혜자가 수평적이고 상방적인 그런 호혜의 정신이었습니다. 자원봉사는 인간 존중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육체적인 폭력이나 각종 차별 같은 이와 같은 것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자원봉사 활동은 이를 막기 위한 인간 안보의 안경이라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원봉사는 인간 상호 간의 올바른 관계를 형성시켜 줍니다. 인간 상호 간의 자발적인 자원봉사라는 것이 사회적인 연대성, 같이 움직이는 그런 연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누가 자원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자원봉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따뜻한 마음이 있는 사람, 또 일정한 교육을 받고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남에게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따뜻한 미소, 또 내가
힘을 다해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일, 내가 시간을 내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일,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알려주는 것, 서로 대화를 나누고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것, 또 물질로서 도울 수도 있고, 또 감사하다는 그 마음 자체로 인사하는 그 자체가 내가 나눌 수 있는 봉사의 영역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의 봉사자의 그 자세는 어떤 자세부터 가져야 될까요? 거창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관심 있는 일부터 시작하고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죠. 그리고 상대방과 약속을 하면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활동하다 보면은 상대방의 그 약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활동 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한 비밀은 다른 데 가서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는 가늘고 길게 오랫동안 계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원봉사의 그 자세를 처칠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버는 것으로 먹고 살고 우리가 베푸는 것으로 인생을 가꾼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가꾸기 위해서는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성찰해야 되고 또 자원봉사의 이해와 준비가 있어야 되고 자원봉사에 대한 기본적인 수칙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이해와 성찰에는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엇인가, 내가 장단점이 무엇인가 이걸 갖다 겸손한 태도로 파악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이해와 준비는 먼저 활동하는 장소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장소에 내가 지금 이제 활동할 것인가, 그리고 대상자가 누구인가.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며 준비물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 사전에 다 점검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세제로는 자원봉사자의 기본 수칙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약속 시간은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한계를 분명히 지켜야 되고 책임 있게 끝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다른 봉사자를 존중하고 협력해야 될 것입니다. 서로 헐뜯고 미워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무수성이라는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를 하는 차례는 어떤 차례를 가져야 될까요? 먼저 준비하고 그 다음 또 실천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런 세 가지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준비의 단계에서는 활동 주제를 정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특기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취미가 있는데 내한테 맞는 건 무엇인가, 그리고 활동할 수 있는 장소는 어디냐, 어떤 기관에서 할 것이냐, 또 구체적인 봉사활동 계획을 사전에 다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 봉사활동에 필요한 사진 교육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활동할 때도 활동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활동하고 난 뒤에 도구라든지 정리라든지 이걸 깔끔하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솔선수범한 활동과 활동 중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평가의 단계에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진행이 됐냐, 문제는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봉사자 간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문제점을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활동한 것은 활동 일지를 작성해서 꼭 제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를 하기 전에 또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전에 잘 알려야 됩니다. 모든 봉사하는 봉사원들에게 시간과 장소와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을 다 알려야 되겠죠. 그 다음 봉사활동을 할 때 시간을 꼭 지켜야 되고 또 봉사활동 일지를 기록해서 관리자한테 확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는 사진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할 때에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봉사자를 우리가 좋아하죠. 어떤 봉사자를 좋아할까요? 잘 웃는 봉사자, 겸손한 봉사자, 말씨가 고운 봉사자,
약속을 잘 지키는 봉사자, 솔선수범하는 그리고 앞장서는 그런 봉사자를 가장 좋아하게 되죠. 그러면 그 반면에 이제 싫어하는 봉사자들도 있어요. 제일 먼저 시간을 잘 안 지키면 싫어합니다. 그리고 진실하지 못하면 싫어하죠.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봉사자 싫어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덜쳐내고 다른 사람 탓을 하는 사람도 싫어합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잘난 척하는 그런 봉사자들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좋아하는 봉사자가 되어야 될까요? 싫어하는 봉사자가 되어야 될까요? 자, 다음은 우리 자원봉사를 우리 어떤 기관에서 도와주는지 한번 볼까요? 노인자원봉사 지원센터를 먼저 우리 알아야 됩니다. 이 자원봉사 지원센터에서는 노인자원봉사 클럽을 조직하게 하고 또 교육을 시키고 행정적으로나 또 활동비를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노인자원봉사 전문기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느냐 하면 노인복지법 제23조 그리고 대한노인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해서 우리가 자원봉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전달하는 체계는 중앙에 대한노인의 노인자원봉사 지원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한노인의 부산연합회거든. 부산연합회의 노인자원봉사 지원센터로 모든 연락이 오면 그것을 26개 구군 지회 혹은 협력하는 협력기관에 연락해서 우리 노인자원봉사 클럽이 그와 같은 모든 연계되어 있는 그런 전달 체계 속에서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자원봉사 그룹의 이름을 여러분 압니까? 어떤 이름으로 봉사하고 있는가 아시겠죠? 우리 그룹 이름만 보면은 봉사활동 내용을 알 수 있어야 그 이름이 좋은 이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우리 영역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노인을 도와줄 수 있는 노노케어라든지 문화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거나 또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활동이라든지 치매 예방을 할 수 있는 활동, 또 교육을 시키는 문해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키고 또 복지시설에게 우리가 가서 봉사해주고 또 마을 공동체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3세대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 또 상담하는 거, 보건의료하는 거, 이손돕기, 농촌 이손돕기라든지 재난재해 봉사 활동 이와 같은 것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봉사 활동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럼 몇 살부터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만 65세 이상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봉사활동을 하기 전에 클럽 회원으로 가입을 해야 상해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한 클럽에만 소속해야 됩니다. 중복해서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활동 시간은 한 달에 2번 활동해야 되는데 한 번 활동할 때 2시간 정도 그 이상 활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 활동은 얼마든지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자원봉사 클럽 활동비를 어디에 쓰느냐? 소모품 구입이나 회의비에 써야 되고 또 1365 자원봉사 실적 관리하는데 거기서 1365 자원봉사 센터에 연락해야 또 우리 관리하고 또 상해보험도 가입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자원봉사 교육 및 행정 지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클럽 상징물인 우리 조끼라든지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수한 노인 자원봉사자에게는 국외 연수로 시켜주고 또 문화활동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상세한 것은 우리 연합회의 노인 자원봉사 지원센터에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365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면
1년 365일 동안에 우리 자원봉사하기 좋은 날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즉 1365 자원봉사 포털에 우리 등록되어야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고 우리 실적이 또 여기에 누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원봉사를 하면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돕게 되고 또 외로운 사람에게 친구가 되고 정의의 편에 서서 정당한 주장을 지지하고 바람직한 변화를 촉진시킬 수가 있고 하고 싶은 일을 배우고 경험을 쌓게 되고 또 자신의 세계관이라든지 인생관을 넓힐 수 있게 되고 삶의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자원봉사 활동은 자신에게 큰 행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노인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 자원봉사 활동 클럽 회원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